그래서 보통 이제 자바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한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어서 써요. 보통은. 근데 어떤 클래스들은 여러 클래스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특정한 클래스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클래스에서만. 그러면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내에다가 클래스를 또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부 클래스라 그래요. 심지어 어떤 클래스는 특정한 메소드에서만 사용이 돼. 그러면은 메소드 내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는 클래스들은, 간단한 클래스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클래스들은 사용되는 데가 별로 없더라도 어떤 클래스 내에다가 구현하게 되면은 너무 가독성 측면에서 또는 이 코드를 봤을 때에 보기 좋고 안 좋고 그런 생각할 차원에서 이제 내부 클래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로 정의한다는 것은 이 클래스가 특정한 곳에서만 쓰이고 어떻다? 되게 간단하다. 간단한 경우에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을 안 듣네. 그래서 특정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특정 메소드에서만 사용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렇게 특정 클래스 내에 정의하거나 메소드에 정의하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럼 내부 클래스 사용하는 이유, 파일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파일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정의하는 게 통상적인 사용법인데 내부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파일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숨길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파일로 존재하게 되면은 이게 공개가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퍼블릭 클래스가 될 거고. 그런데 내부 클래스를 만들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중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내부 클래스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바 8부터는 함수 프로그램이 지원되므로 이 용도로는 내부 클래스를 별로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 클래스는 두 가지 이유, 파일 수를 줄이고 공개가 필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제 봤던 예제인데 정렬을 합니다. 학생 배열을. 그러면 여기에 인재를 주지 않으면 이 students 배열은 뭘 이용해서 정렬하죠? 무슨 메소드를 이용해 정렬해요? compare to 메소드를 이용해 정렬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students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지 않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compare to 메소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이면 array sort 하면은 이 배열을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렬해 줍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compare to 메소드는 내가 구현하게 되면 비교하는 방식이 거기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고정이 되죠. 내가 만약에 compare to를 학생 이름을 이용해서 비교하겠다라고 구현해 놨으면은 이렇게 쓰면 뭘 이용해서 소팅을 해줘요? 학생 이름을 가지고 구현해 주겠죠. 그런데 내가 정렬하다 보면 학생 이름 말고 다른 걸 이용해서 정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compare to 메소드를 수정할 수는 없죠. 코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그 비교를 할 때 사용할 메소드를 줘야 됩니다. 메소드. 비교할 때 사용할 메소드를 여기에 인자로 줘야 돼요.
그런데 자바 8 이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지원이 안 됐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란 뭐냐?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이 함수의 기능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고정되지가 않죠.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전달되는 함수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sort는 정렬하는 방식이 뭐에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전달되는 메소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메소드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데 자바 8 이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 안 했으니까 함수를 전달해야 되면 함수는 어디다 정의할 수 있었어요? 클래스에만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클래스 해가지고 student year comparator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함수는 메소드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클래스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메소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클래스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돼? 상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상태와 행위. 그리고 이 행위는 상태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야? 함수만 딸랑 존재를 해.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방법이 없었어요. 함수만 전달하고 싶은데 함수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전달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메소드 이용해서. 요 메소드는 학생 둘을 받아서 둘 간에 누가 앞에 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갖고 정렬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클래스는 지금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메소드 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내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메소드 내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요 클래스는 어디서만 쓰여? 요 메소드 내에서만 쓰이고 다른 데서는 전혀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의되면 이 student year comparator라는 클래스 이름이 한 번만 쓰이고 안 쓰이죠. 그렇죠? 우리가 insert 뭘 하는데 여기다가 뭐 스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스택에 insert 하는데 student 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s를 넣어. s를 여기서만 쓰여요. 그럼 이 s라는 변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여기다가 그냥 new student 해가지고 생성해가지고 넘기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안 붙였으니까 식별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익명 객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를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러려면은 그 여러 번 쓰기 위해서 걔를 어디다 유지해? 변수에다가 유지하는 거죠. 변수가 가리키긴 하지만 유지한다고 치면 이 변수를 만드는 이유는 이 s를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s는 여기서만 쓰이고 한번 집어넣고 땡이야. 그럼 이 s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도 여기서만 쓰이고 안 쓰이면 굳이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new comparator student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이건?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new하고 정의하려는 클래스 타입이 나오고 생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빈 기본 생성자. 그리고 나서 중괄호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니 차라리 이렇게 하고 이제 자바 8이 되면 이것도 귀찮아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함수를 정의해서 넘겨버립니다. 요거를 나중 설명드리겠지만 람다 표현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때는
함수에 이름이 없습니다. 함수를 정의하긴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람다 표현식은. 그래서 요 함수는 어디서만 쓰여요? 여기서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요 함수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요 함수를 전달할 수 없었으니까 클래스를 정의했고,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자체가 한 번만 쓰이면 굳이 이름까지 지을 필요 없이 생성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요게 내부 클래스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는 많은 경우에 내부 클래스를 쓸 일이 별로 없어져요. 내부 클래스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이제.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는 이유가 함수 하나 정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안 쓰고 뭘 쓰시면 돼요? 나중에 배울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함수만 정의해서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정의된 요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다? 내부 클래스예요. 밖에 독립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메소드 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정의해요. 메소드 안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하면 이 가시 영역과 이 가시 영역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함수의 가시 영역과 이 클래스의 가시 영역은 같은 내에 있지만 다른 거예요, 전혀. 그냥 요 클래스를 원래 따로 정의해야 되는데 요 안에다만 써서 여기다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서로 별개일 거예요. 서로 별개일 거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서 쓸 수 없어야 돼요. 쓸 수 없어야 정상인데 자바에서는 얘가 파이널이거나 실질적 파이널이면 여기서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를. 요 클래스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왜? 이 클래스는 어디서만 동작해?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이 클래스는. 이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x를 써도 돼요. 근데 이 x가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바뀌어. 그러면 못 써요. 파이널이 아니니까. 파이널이거나 선언했는데 파이널이 없지만 수정되는 게 없으면 실질적 파이널이라 그래요. 파이널과 똑같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활용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메소드 내에 클래스를 정의한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클래스 내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A 내에 클래스 B를 정의한 경우 A를 B의 외부 클래스, B를 클래스 A의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클래스 노드라는 게 있죠. 그리고 클래스 싱글 링크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노드는 요거의 무슨 클래스? 내부 클래스가 되고, 얘는 싱글 링크 리스트는 노드의 무슨 클래스? 외부 클래스가 됩니다. 메소드 내에 정의된 경우에 그런 외부 내부 클래스 개념이 없고 그냥 내부 클래스이고, 클래스 내에 정의를 하게 되면 얘와 얘 간에 우리가 내부 외부 클래스라 그래요. 노드의 외부 클래스가 뭐예요? 그럼 싱글 링크 리스트. 싱글 링크 리스트에서는 어떤 내부 클래스가 있어요?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가 연결 구조라고 했는데, 연결 구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자바 시간에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유지할 경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뭐예요? 배열입니다. 배열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배열은 무슨 단점이 있어요? 용량이 고정돼요. 용량이 고정돼요. 그래서 뭐 8 그러면 8개 이상 못 넣게 됩니다. 물론 동적 배열이라는 걸 써서 필요할 때 늘려가면서 쓸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늘려가면서 쓸 수 있는데 그 필요할 때 늘린다고 해서
이 뒤에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늘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새로 확보해가지고 요거 복사하고 뒤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새로 생성해야 되지, 카피해야 되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료가 자동적으로 필요할 때 확보해서 쓰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게 링크 리스트예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공간을 확보해서 쓴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 얘네들의 각 위치를 알아야 되죠. 배열의 경우에는 어떤 위치를 알고 있어요? 배열의 시작을 알고 있죠. 시작을 알고 있으면 두 번째든 네 번째든 다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 계산할 수 있죠? 연속 공간이고 또 어떤 특징? 물질적으로 동질 구조예요. 즉, 요 크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똑같지 않으면 계산하기 어렵겠죠. 근데 연결 구조는 이렇게 미리 확보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확보해요. 하나씩 확보를 하면 각 개별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각 개별 주소를 또 이렇게 유지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럼 또 얘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처럼 하나만 유지해야 되려면 요 중에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못 갖고 정보가 없죠. 그 정보를 각각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를 가서 그 다음 거를 원하면 요걸 따라가면 되고 또 그 다음 거를 요걸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 거를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없어.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무슨 구조? 연결 구조라 그래요. 영어로 linked list. linked list는 공간 활용이 배열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얘하고 단점은 뭘까, 얘는? 얘와 비교했을 때 얘의 단점. 배열과 연결 구조를 비교했을 때 연결 구조의 단점. 배열은 무슨 접근이 가능해요? 임의 접근이 돼요. 근데 링크 리스트는 임의 접근이 안 되고 세 번째 가려면 차례차례 따라가야 돼요. 시퀀셜하게 가야 돼. 그래서 시퀀셜 따라가야 되는 게 자주 필요한 어떤 응용에서는 연결 구조는 별로예요. 근데 연결 구조를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구조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데이터와 다음 주소를 유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연결 구조에서 요거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러면 연결 구조를 만들려면은 요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얘는 연결 구조의 데이터로 뭘 유지해요? 정수를 유지하죠. 그리고 다음 주소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가 돼요. 노드.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만 필요해요? 밖에서 이 연결 구조를 쓸 때에는 이 노드를 접근하는 게 아니죠. 뭐가 관심 있는 거야? 여기는 데이터에만 관심이 있지. 그치? 안에서 쓰는 거예요. 즉, 요 클래스는 어디서만 사용돼요? 요 링크 리스트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밖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다 정해요?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는 또 다른 자료 구조가 있어요. 뭐 구조체가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뭘로 만들어요?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간단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내부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로케이션이라는 게 우리 게임 만들 때 필요했죠. 그렇죠? 네, 독립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로케이션이라는 게 요 안에서만 필요해. 그럼 독립적으로 안 만들고 여기다 만들 수 있죠. 내부 클래스로. 요 안에서만 쓰니까. 이 클래스에서만 로케이션이라는 게 필요하면 XY 좌표를 갖고 있는 또는 뭐 로우와 컬럼 정보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그거는 연결 구조구나. 아까 설명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렇게 냅두고, 왜 클래스, 이 클래스에서 이런 노드가 필요한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쵸? 요 안에서만 쓰이는 그 자료 구조다. 이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아우터라는 외부 클래스가 있고 이 아우터는 이너라고 하는 내부 클래스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클래스 갖고 있는데 내부 클래스는 일반적인 앞에 보면 스태틱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내부 클래스. 스태틱 안 붙어 있죠. 여기서는 스태틱이 붙어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스태틱이 붙어 있고 여기는 안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오발이라고 하는 요 오발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예요? 외부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보면 X의 i발은 요 i발은 저 내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입니다. 자, 요런 inner X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어디서만 만들 수 있을까? inner라는 타입은 어디서만 쓸 수 있을까? 아우터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inner라고 하는 일반 클래스는 스태틱 말고 일반 클래스는 스태틱이 아닌 내부 클래스는 어디서만 그 클래스 쓸 수 있어요? 그 외부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지역 변수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멤버 변수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외부 객체를 저기서 만들면은 얘는 오발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가지죠. 그리고 또 뭘 가져요? 이너라고 하는 내부 객체를 가져요. 그래서 그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너 클래스는 뭘 갖고 있어요? i발을 갖고 있죠. 그럼 요 i발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고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뭘 갖고 있냐면은 외부 객체에 대한 나를 생성할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요걸 갖고 있게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없으면 이거를 못 쓰게 돼요. 좀 혼잡스럽죠?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부 클래스, 이 경우에 스태틱이 아닌 내부 클래스의 객체는 어디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외부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자기를 만든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얻게 돼요. 그리고 얘도 외부도 내부도 외부를 이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과 아무 상관없이 서로에게는 접근 권한이 의미가 없어져요. 접근 권한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발을 여기다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줘도 오발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부 클래스 이름에 .dis 해가지고 오발. 그럼 요 포인터가 뭐에 해당되냐면 요거에 해당돼요. 요거에 해당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내부 클래스는 어디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 아우터 내에서만. 그리고 이 내부 클래스 객체는 자기를 만든 외부 객체에 대한 뭘 유지한다? 포인트를 유지한다. 그러면 다시 와서 이 연결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만드는데 이 길이를 100개짜리를 만들었어요. 100개. 노드를 100개 만들었어요.
그럼 아까 같이 여기에 스태틱 이름이 빠져 있으면 얘네들은 요거 말고 또 하나 뭘 유지할까? 스태틱이 빠졌어. 그럼 뭘 유지할까? 이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다 유지해요. 근데 이 연결 구조에서는 이걸 활용할 일이 없습니다. 활용할 일이 없어요. 활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부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변수들에 대한 멤버 변수들에 대한 접근이 여기서 필요 없으면 뭘로 수식해 준다? 클래스를 스태틱으로 수식해 줘요. 스태틱으로 수식해 주면 요 포인터가 없어진다. 요게 없어진다. 이 불필요한 요 포인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부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클래스 멤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필요 없으면 내부 클래스를 무슨 클래스로 만들어요? 스태틱 내부 클래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 세 개는 의미가 없어요. 요 세 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얘한테는 외부 클래스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외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퍼블릭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ingle linked list .node a equal new single linked list .node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퍼블릭이면 이 스태틱 클래스이면은 어디서도 쓸 수 있어요? 필요하면 밖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필요 없을 경우에는 얘를 뭘로 해?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로 가보면 여기에는 접근 제어를 아무도 안 씁니다. 얘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이 클래스는. 요 메소드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메소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 내에 정의하는 클래스는 클래스 앞에 접근 권한 수식어를 하나도 못 쓴다. 의미가 없다. 저거 안 썼다고 디폴트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부 클래스는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private, public, 스태틱인 경우에는. 근데 스태틱이 아닌 경우에는 쟤는 스태틱이 아니면 밖에서 못 만들어요. 인원은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일반 내부 클래스면 요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프라이빗 붙이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얘는 의미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못 쓰고 안에서만 쓰게 하면은 프라이빗 붙여주는 게 맞아요. 요건 의미가 없고 얘 입장에서 접근 제어는 내부와 외부 간에는 의미가 없다. 멤버들에 대한 접근 제어는. 그러니까 얘가 프라이빗이든 얘가 프라이빗에도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 제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하지 않은 애는 스태틱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X라는 객체가 있고 AY라는 객체가 있으면 이 X에도 B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고 Y에도 B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럼 얘들의 B들이 다 얘를 공유해야 되냐? 이상하죠. 따로 해야 되냐? 그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일반 클래스들은 스태틱한 멤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부 클래스는. 공유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려고 설명 안 하려고 하는데 간단히만 이제 공부 학습 차원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학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CPU에서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컴퓨터 세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스레드라 그래요. 스레드보다 좀 큰 단위로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할 때도 있는데 요즘은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다 스레드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스레드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스레드가 여러 개 만들어지면 이 스레드들은 어떻게 실행될 수 있어요? 동시 실행될 수 있을까? 병행 실행될 수 있을까? 여러분 동시와 병행의 차이는 뭘까요? 동시 실행하고 병행 실행. 동시 실행, 병행 수행. 동시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 스레드가 두 개 있어요. 동시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 네? 그건 뭐야?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려면 뭐가 두 개 있어야 돼요? CPU가 두 개 있어야 돼. 코어가 두 개 있어야 돼. 코어가 두 개 있거나 CPU가 두 개 있어야지만 얘는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요. 근데 병행 수행된다는 거는 CPU가 하나도 코어가 하나도 병행 수행될 수가 있어요. 병행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차례대로 하진 않아요. 그럼 병행 수행을 안 하고 시퀀셜하고 수행한다는데 병행 수행한다는 거는 타임 쉐어링을 해요.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얘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여러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실행됐는데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CPU가 하나면 코어가 하나면 동시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행되고 있다? 병행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아주 작은 시간을 OS에 줬다가 파워포인트에 줬다가 브라우저에 줬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치 보면 두 개가 동시 실행되는 것처럼 느끼죠. 왜? 워낙 빨리 스위칭 되니까. 우리 눈에는 동시에. 근데 실제 동시에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코어가 여러 개 있거나 CPU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스레드 단위로 나누면은 병행 수행도 가능하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 CPU 컴퓨터 환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멀티코어죠. 멀티코어 컴퓨터들에는 그 멀티코어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동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가 동시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스레드가 동시 실행이 되면 장점도 되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문제가 될까?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가 동시 실행되거나 병행 수행될 때 어때 문제가 될까요? 스레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플러스 했고 얘가 플러스 했으면 결과는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2가 안 되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언제 할당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환경이 되면은 멀티스레드에서 스레드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접근하면 락킹 같은 걸 해줘야 돼요.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요거 수행할 때는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제로 보여드리면 그리고 스레드가 프로그램을 어떤 실행하는 작은 단위인데 그 스레드가 수행하는 일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태스크라 그래요. 작업. 그러니까 스레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스레드가 수행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스레드를 생성하면 스레드한테 뭘 줘야 돼요? 얘가 해야 될 일을 줘야 돼요. 그 일을 뭐라 그래? 태스크. 작업이라 그럽니다.
요 경우에는 스레드를 3개를 만들어서 시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스레드가 동시에 병행 수행이 될 거예요. 컴퓨터 내 거는 멀티코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병행 수행이 될 거예요. 동시 수행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못 느껴요? 자, 원래는 스레드 1에서 헬로우를 다 찍어야 되는데 헬로우를 다 찍지 못하고 워드를 찍었다 여기 찍었다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요번에는 또 순서도 바뀌었죠. 그쵸? 싱크로나이즈가 먼저 출력됐어요. 워드 대신에. 그러니까 CPU가 어떻게 타임 스위칭을 할지는 예측이 안 돼요. 응? 그런데 얘를 하는데 요 테스트 01은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함수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냐면은 synchronized라고 했죠. synchronized면 고기를 실행하고 있으면 다른 애한테 스위칭을 안 해줘요. 그걸 완성할 때까지.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이게 완성된 다음에 다음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 아까는 아래 거 나오고 위에 거 나오고 이렇게 놨는데 지금은 싱크로나이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나? 뭔 느낌이 안 와? 해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레드가 얘를 실행하고 있는데 얘가 다 끝내기 전에 얘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얘가 실행되겠죠. 근데 싱크로나이즈 시키면은 얘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애들 안 해주는 거예요. 얘만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멀티 스레딩 프로그래밍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제가 드린 걸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20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데, 각 스레드들이 1, 2, 3, 4, 5, 6, 7, 8, 9, A, B, C, D 쭉 해가지고 각자 할당된 단어, 문자가 있어요. 그걸 출력하는데, 보시면 어떻게 출력돼? 111, 스레드 1이 4개만 찍고, 다음 스레드 넘어갔죠. 333 찍고, 이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나올지는 할 때마다 달라져요. 이게 멀티 스레드 환경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들은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서버를 만든다. 인터넷 서버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서버에 여러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죠. 동시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스레드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 스레드 하나가 한 사람을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한 사람은 나 혼자 접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스레드가 한 20개 만들어서 각 스레드마다 한 사람을 처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타임 쉐어링으로. 요 사람한테 조금 줬다. 요 사람 조금 줬다. 조금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이머도 비슷하게 하면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어떤 함수가 호출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10, 9, 8 찍혀서 할 수 있습니다. 얘도 타이머도 결국은 스레드를 써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스레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나눠드린 예제랑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아마
OS를 수업하면 거기서 이런 실습들을 할 텐데 그 실습들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 그러면 가장 쉬운 언어가 뭘까? 자바예요. 자바로 구현해 보면 여러 가지 운영체제 배우는 내용들을 손쉽게 구현